지금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기관들이 지금 달라졌잖아요. 기존에는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협회에서 진행했었고, 도서관은 도서관 협회에서 했었고, 그리고 생활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이 입문 전담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고, 협회가 같이 진행을 기뢰문학 사업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반적인 발표하기 전에 저희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님이신 이정수 총장님의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이정수입니다. 어제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이 기리의 인문학이라는 사업이 굉장히 일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고, 또 우리가 지금 대학에서는 인문학과가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평생학습 시대에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인문학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고, 또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서 도서관이나 박물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조금 달라져서 예년보다 조금 시기가 늦어지기도 했지만,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도서관협회가 잘 협업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도서관협회 조직도 정비를 했고, 또 인력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이따가 자세한 설명 들으시겠지만 700기 기간에 지원을 하게 됐고, 어제도 오셨고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 또 유튜브나 이런 걸로 올려주지 않느냐라고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고, 어제 저희가 이 행사를 하느라고 자리를 비웠는데 우리 담당 본부장 자리에 전화가 한 700건 정도 부재중 전화가 찍힐 정도로 굉장히 현장에서는 관심이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사업 잘 설명 들으시고 잘 준비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사업이 기리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사업은 도서관에서 그만큼 열심히 해 주시고 박물관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반 그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장으로 있을 때도 "내년에도 공모 잘해서 또 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만큼 의무감이나 책임감, 이런 기대치에 부응해야겠다는 부담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하고 잘 협업해서 올해도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 총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거는 저희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쪽에서 한 번 더 저희 기관들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이제 선생님이 전화로 주셨던 문의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신청하실 때 사전에 질문 주신 것도 있었어 가지고 그런 질문 사항들 FAQ로 해서 그거 발표도 해 드리고, 입문 네트워크 시스템 관련된 것도 간단하게 이제 시연도 같이 하시면서 해 주실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류문화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김무열 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잘 들리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무열 차장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안에 있다가 나왔는데요. 안이 너무 추워 가지고 벌벌 떨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좀 따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에 이어서 2 일차 이제 사업 설명회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어제 보니까 그 Q&A 시간이 인제 굉장히 좀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먼 게 오셨으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은 요 사업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현장에서 저희가 질의응답을 진행을 할 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소개는 그 핵심적인 내용만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 소개를 드리면요. 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부터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1973년도에 개원을 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51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문화예술 지원 기능이 영역을 확대해 왔고 2005년도에 지금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2023년에 인문정신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올해 도서관협회와 기리의 인문학 사업을 같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도서관협회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945년 도서관협회가 창립이 됐어요. 그래서 벌써 79주년을 맞이했고요. 저희보다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도서 관계의 발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 기리의 인문학 사업만 10년을 넘게 하셔서 독보적으로 이쪽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와 함께 기리의 인문학을 같이 하시게 됐습니다. 2024년 기리의 인문학과 지혜학교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리의 인문학과 지혜학교는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저희가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인문정신 문화의 가치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요 기리의 인문학과 지혜학교 사업이 기획이 됐고요. 수행 기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도서관협회가 공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그 일반 과정인 기리의 인문학을 살펴보면요. 일단 프로그램 구성 위주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기리의 인문학과 지혜학교가 이제 지금 구성이 틀리긴 한데 기리의 인문학은 이제 강사 2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요. 회차는 10회 이상, 근데 탐방하고 후속 모임은 필수입니다. 강연은 회차당 2시간 이상, 탐방은 4시간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 참여자는 회차당 20명 이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은 저희가 600개를 지원을 할 거고요. 프로그램 한 개당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혜학교는 이제 심화 과정으로 인문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고찰로 삶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대학 교양 수준의 심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강사 이제 구성이 틀리죠. 강사는 1명으로 구성을 하시고 회차는 12회차 이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연은 회차당 3시간 이상, 근데 참여자는 이제 회차당 20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총 100개 지원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당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개선 사항을 잠깐 이제 살펴보시면요. 이제 작년까지는 도서관 기리의 인문학 지혜학교, 박물관 기리의 인문학, 그다음에 생활문화시설 기리의 인문학 이렇게 3개로 나눠져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전체 670개입니다. 근데 올해는 기리의 인문학 600개, 지혜학교 700개, 지혜학교 100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 총 700개 프로그램 70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크게 바뀐 거는 기존에 나눠서 운영을 했던 그 기리의 인문학을 하나로 이제 저희가 통합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서만 운영됐던 지혜학교 사업을 이제 전 문화 기반 시설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이제 사업을 신청을 하실 때 이제 보시면 그 신청서에 성과 지표를 설정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3개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사회 효과 부분의 4개랑 그다음에 개인 효과 부분의 요 5개 중에서 전체 이제 9개 중에서 3개를 선정을 하셔 가지고 신청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신청된 지표를 저희가 이제 사업이 이제 수행이 되면 저희가 사전 사후 조사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그 변화 정도, 그 지표에 대한 변화 정도를 저희가 측정을 할 겁니다. 요거의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사업 선정되시고 오리엔테이션을 따로 진행할 건데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있다는 거 정도를 먼저 인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근데 주요 이제 공통된 질의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오늘 먼저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설명회 이후에 이제 현장 Q&A 시간에 이제 개별적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올해 사업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네, 이건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올해는 그 기계인문학 사업이 통합이 됐고 도서관에서 운영하던 그 지하학교 사업이 이제 전체 문화 기반 시설로 확대가 됐습니다. 요렇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동일 기준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끔 지금 저희가 공고가 나갔는데 아마 저희가 제시하는 기준이 생소하신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처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사업이 진행하면서 이제 모니터링과 좀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요 사업을 저희가 조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운영하기가 조금 힘든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먼저 저희가 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리의 인문학과 지하학교의 차이. 기리의 인문학과 지하학교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요거 중요하니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기리의 인문학은 일반 과정으로 인문에 대한 관심 증진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강연과 탐방, 후속 모임 등을 결합한 인문 프로그램입니다. 네, 지하학교는 심화 과정으로 인문에 대해 깊이 있는 고찰을 할 수 있는 대학 교양 수준의 인문 심화 프로그램으로 인문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제안서로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매칭하는 인문 프로그램입니다. 요게 인제 쪼끔 지하학교는 뒤에서 인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쪼끔 신청 방법이 이제 기뢰 인문학과 틀린 게요. 지금 인문 네트워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제안서를 시설에서 매칭을 하셔 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는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다음에 신청 가능한 문화 기반 시설 유형입니다. 지방에 있는 작은 문화 시설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고요. 인제 저희가 인제 공고사항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그다음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모두 신청 가능하십니다. 4 번에 인제 증빙 서류를 보시면 이제 요게 쪼끔 이슈가 되더라고요. 이게 저희 공고문에는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제 등록증이 없고 다른 서류로 인제 자기가 증빙을 제출을 하시겠다라는 기관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등록증이 없는 그 문화 기반 시설은 사업자 등록증, 그다음에 고유번호증, 상위기관의 시설 승인 공문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예, 다만 도서관의 경우는 그 도서관명과 도서관 부호도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번째 보면 인문 관련 단체의 사업 신청 가능 여부입니다. 인문 관련 단체도 사업 신청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인문 관련 단체나 거기에 소속돼 있는 강사분들은 그 저희 인제 시스템에서 프로그램 제안서를 이제 등록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등록을 해 주신다고 해서 그게 다 신청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문화 기반 시설과 협의와 매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인제 문화 기반 시설에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고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문 프로그램 분야를 보면 자 어떤 분야와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공고문에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인문 분야를 보시면 문학, 역사, 그다음에 철학, 종교, 사회과학 계열, 자연과학 및 네. 네, 공학 계열, 그다음에 융복합이 이렇게 있는데 인제 사회과학 계열하고 자연과학, 그다음에 공학, 융복합은 인문학과 연계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 번에 강사가 제안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수입니다. 인제 강사가 최대 5 개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5개 모두 선정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인제 선정이 다 가능하시고요. 인제 근데 이거는 다만 인제 그
시설에서 강사분하고 협의를 하시고 매칭이 된 후에 그 시설이 선정이 돼야지만 이제 가능한 부분인데 일단은 이론상으로는 5개가 다 가능하시긴 합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스케줄이 있으시니까 잘 보시고 이제 이거는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8번째는 프로그램 횟수와 구성입니다. 길이의 인문학은 10회 이상, 지혜학교는 12회 이상이라는 프로그램 횟수를 꼭 지켜야 됩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지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더 추가적으로 하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인제 지키지 않으시고 더 적게 이제 구성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제시한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심의 인제 하게 되면 쪼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유의해 주실 점이 길이의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탐방하고 후속 모임을 각 1 회씩 이제 구성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인제 뭐 초과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요 구성 요건에 못 미치면 이제 저희가 인제 그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제 9번 참여자의 모집 부분인데요. 프로그램 구성 시 회차마다 각각 다른 참여자를 모집해 운영해도 되나요? 네. 요 부분인데 인제 저희는 이제 단발성 프로그램은 이제 지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체 주제하고 이제 세부 주제가 연속적으로 그 내용을 담아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걸 권장을 하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프로 참여자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길의 인문학 한번 저희 예시를 들어 드리자면 요거 강연 1회 탐방 1회 요렇게 해서 구성을 하시고요. 강연 3회 탐방 1회 후속 모임 1회 이렇게 해서 전체 이게 10 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 최소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겁니다. 탐방이 2 회고요. 후속 모임이 1 회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탐방 1 회, 후속 모임 1 회를 꼭 넣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요렇게 구성을 하시면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반대로 탐방 4회 강연 1회 탐방 4회 후속 모임 1회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는 거는 쪼끔 저희 사업 취지랑은 안 맞으니까 요런 구성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는 매회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도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아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네. 그래서 계속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10번 신청서 제출 및 사업 운영 기간입니다. 네. 사업 제안서 제출 매칭 사업 신청서 제출 기간과 사업 운영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예, 저희가 인제 지금 공모 신청을 받고 있고요. 4월 22일 6 시까지 18 시까지 인제 사업 신청서가 제출돼야 되고요. 이 기레일 문학은 인제 문화 기반 시설에 제출을 하시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이 지혜학교의 경우에는 일단은 이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제안서를 한번 보시고 그 강사분과 협의를 통해서 매칭을 하신 후에 이제 문화 기반 시설에서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프로세스가 쪼끔 틀리니까 고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신청을 좀 서둘러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인제 사업 운영 기간은 이제 최종 선정이 되시면 인제 협약이 이루어지고요.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요게 질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작년하고 틀려진 부분인데 작년에는 이게 뭐 사례비 지급 기준도 있고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상한선이 없어졌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유명하신 강사분을 모시고 싶은데 뭐 사례비 제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시게끔 저희가 이건 열어 놓은 거고요. 근데 다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네, 편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집행 방법은요. 네, 사례비는 주관 기관에서 지출하고 운영비는 체크카드를 지급해 운영한다고 하는데 예외 집행 방법은 없을까요? 네.
예외는 이제 저희가 사업 관리상 조금 어렵고요. 올해 이제 도서관협회 측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올해 기뢰 인문학 사업은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 기준 및 과정입니다. 심사 기준과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건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심사 기준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업 기획의 우수성이 30점이고요. 사업 수행 시설 인력의 전문성이 20점, 예산 편성의 적절성 10점, 사업 운영 시설의 편의성이 10점, 사업의 파급 효과가 30점이고요. 이렇게 100점 만점이고, 가점으로 이제 행안부 지정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점을 플러스 해드릴 예정입니다. 심의 과정은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련 규정과 저희가 지침을 준수해서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사업 설명의 영상과 자료 업로드 여부는 4월 둘째 주에 저희 인문360 유튜브하고 기리의 인문학 유튜브 채널에 게재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각 시설별로 또 담당자 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 시스템 설명까지 다 끝나고 나서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그 궁금증들을 다 해소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제 발표 시간은 이걸로 끝나서 저는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혼자서 많은 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사업 주요 내용 부분을 한국도서관협회 사업본부 강원영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도서관협회 사업본부장 강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한 페이지예요. 이제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홈페이지를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서관에서는 이미 이제 이 사업이 조금 익숙하셔서 저희 홈페이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업 운영 방법이라든지 구성하는 거, 기획하는 방법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익숙하실 텐데 타 시설에서는 지금 구성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고 했을 때도 조금 아리까리하신 부분이 많아서 저희 쪽에도 연락이 좀 많이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여기에 사례집이나 저희가 결과 보고서도 제작해서 올려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기획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도서관 기리의 인문학 홈페이지고요. 여기 이제 설명의 개최 안내 공고도 같이 올라가져 있고 참고 자료 코너에 가시면 결과 보고서하고 사례집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과 보고서가 많이 올라와 있죠. 2023년 결과 보고서도 이제 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미 이제 도서관에서는 많이 받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받아 보셨는데 아직 보지는 못하시고 어디 이렇게 다 두셨을 것 같기는 한데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집도 같이 올려져 있는데 저희가 2017년부터는 사례집을 좀 발간을 하고 있어요. 이제 결과 보고서는 어떻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지, 이제 몇 회차 했는지, 몇 시간 했고 탐방지는 어디를 갔는지, 어떤 주제로 했는지, 강사님은 누구를 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살펴보실 수 있고요. 사례집은 조금 더 편안하게 서술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분들이 이제 이 사업을 끝내고 나서 어떤 감회가 있었는지 또 참여자분들은 어떤 소회를 또 밝히셨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입문 사업들이 이렇게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다는 거를 조금 더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집들이랑 결과 보고서 참고하시면 기획하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도서관에는 아마 다들 이번 주에는 이미 받아보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 주 내에 다들 발송이 되니까 이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례집은 공공도서관에 다 보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홈페이지에서 결과 보고서랑 이런 것들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시스템 관련된 거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입문 네트워크 시스템 사용하는 거 안내 드리고, 이제 그 시스템 가이드가 지금 다 올라가 있고 저희가 공고문에도 다 첨부가 되어 있긴 한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느 쪽에 가입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시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우희 대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입문네트워크 시스템 사용 안내 소개를 맡게 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온라인으로만 인사를 드리다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마음이 참 좋네요. 그래서 저희 입문네트워크 시스템은 2020년도에 저희가 베타 시스템으로 초반에 구축을 해서요. 이제 입문 프로그램 수강 신청하시고 공모 지원 관리하시고 이제 전반적인 입문 프로그램 온라인 종합 운영 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시스템 차분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입문 네트워크 시스템은 총 4가지 주요 기능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문 사업, 입문 프로그램 공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문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세 번째로는 입문 사업 결과 아카이빙, 네 번째로는 후속 활동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입문 네트워크 시스템의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 접근을 하시려면 저희가 이제 주로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에 입문 네트워크라고 이제 단어를 치시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그 인터넷 주소창에 입문360.kr로 치셔서 입문360의 메인 화면에 접근을 하시면 그 우측 상단에 입문 프로그램, 입문 네트워크라는 버튼이 있으세요. 그쪽을 통해서도 접근하실 수 있으십니다. 첫 번째로 입문 사업, 입문 프로그램 공모 지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그 메인 화면에 접속을 하시면 입문 사업 공고 부분에 지금 2024년 지혜학교 사업 공고와 2024년 그 기리의문화 사업 공고가 올라가져 있고요. 이 공고 내용 클릭을 하시면 지금 보이는 화면대로 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입문 프로그램 운영 지원 부분인데요. 이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서 이 입문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때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세요. 회원 가입을 하시면 첫 번째로는 입문 활동가, 단체 활동가, 문화시설, 일반 학습자 이제 4유형의 회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입문 활동가와 단체 활동가 이 두 분의 이제 2개의 유형의 회원께서는 입문 프로그램의 기획을 맡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입문 프로그램의 기획을 맡으신 분들께서 이제 제안서를 올리시면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신 문화시설 회원께서 이제 제안에 대한 매칭을 요청을 하시고 이제 사업 신청을 하시는 역할을 문화시설 회원분들께서 담당을 해주게 되시고요. 그래서 이 세 분의 회원 주체께서 입문 프로그램에 대한 매칭에 대한 협의 그리고 입문 사업 신청을 하시면 이제 심의를 통해서 선발된 최종 입문 프로그램을 수강 신청하시는 회원이 일반 학습자 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그래서 저희 회원 내 유형별로 이제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인데요. 입문 활동가와 단체 활동가 회원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기획을 하시게 되고요. 문화시설 회원분들께서는 이제 이 프로그램 기획한 부분에 대해서 입문 활동가분들이나 단체 활동가분들이 올려주신 기획안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 우리 박물관, 우리 생활문화센터에서 이 입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기획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업 제안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제안 부분이 이제 매칭을 한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사업 제안을 하셨을 때 매칭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고 이제 매칭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매칭이 완료되시면 그 매칭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문화시설 회원분들께서 사업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뒤에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시연도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신청에 대한 부분은 맨 마지막에 제가 시연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을 하신 그 입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입문 프로그램은 그 입문 활동가 회원과 단체 활동가 회원들께서 강연, 강의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출결 관리도 해주게 되시고요. 그다음에는 본인들의 경력 관리도 같이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문화시설의 회원분들께서는 이제 입문 프로그램 심의에 선정이 되셔서 이제 사업 수행을 하시게 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관리와 그리고 우리 도서관, 우리 박물관, 우리 생활문화시설센터에서 어떤 입문 프로그램을 수행하셨는지에 대한 수행 이력 관리,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사업을 다 종료하신 이후에 사실 이게 1회차부터 10회차의 그 입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데 그 심의 때 프로그램이 결정이 되셨더라도 중간중간에 그 변경되는 사항들이 좀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경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도서관 협회 측이나 아니면은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과가 마지막에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도 시스템을 통해서 한 번 더 수정을 해서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해서 사업에 대한 종료 신청을 하시면요. 이제 사업을 모두 수행을 하시고 난 다음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올리시고 종료 신청을 하시면 이제 도서관 협회 담당자분들께서 최종적으로 사업 종료 승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업 종료 승인을 해 주신 그 사업에 한해서 일반 학습자 회원들께서 마지막에 수료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 이 전반적인 서비스를 입문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제공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문 네트워크 시스템 메인 하면 맨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회원별로 사용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이용하시다가 이제 뭐 어려움이나 문제 있으시면 저희 대표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입문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기리 인문학 일반 과정에 대한 사업을 신청하는 이제 그 비매칭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입니다. 이 부분은 기리의 인문학 사업 신청 부분은 저희가 비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문화시설 회원님들께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하신 다음에 로그인하신 화면에서 그 대시보드 공고 하단에 사업 신청서 작성을 눌러주셔도 되고 그리고 메인 화면에 그 공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공고 화면에서 맨 밑에 화면에 맨 밑으로 내려 보셨을 때 그 사업 신청서 작성이라는 버튼이 생기세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도 사업 신청서 작성을 해 주실 수 있으신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부분이 없어서 기리의 문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신청을 강사분들을 섭외를 해 주셔야지 돼요. 오프라인에서 섭외를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저희 입문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감사 탐색을 하신 다음에 강사분들께 문의를 하셔서 그 접촉을 하신 다음에 서로 간의 협의를 오프라인에서 하시고 사업 신청을 개별적으로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학교 심화 과정 부분에 대한 사업 신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매칭으로 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어요. 앞서서 설명드렸었던 기리의 인문학 사업과 달리 이 사업은 반드시 인문활동가 회원이나 단체 활동가 회원분들께서 제안서를 작성해 주셔야지만 이 제안서를 보고 문화시설 회원분들께서 매칭 요청을 하시고 매칭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복잡하긴 하신데요. 그 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 절차를 따라가시면 접근하기 어렵지는 않으셔서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문활동가 회원분들과 단체 활동가 회원분들은 이제 회원 가입을 먼저 해주시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메인 화면을 통해서 공고 하단의 제안서 작성 버튼을 눌러서 제안서를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대시보드라는 화면이 바로 보이는데요. 그 화면에서 사업 관리로 들어가셔서 사업 공고를 클릭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제안서 작성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어느 화면으로 접속을 하시더라도 그 인문활동가와 단체활동가 회원분들께서 쉽게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문화시설 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인문활동가분들과 단체활동가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제안서를 올리시면 이 제안서에 대해서 매칭 요청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매칭 요청을 했다고 반드시 사업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칭 요청을 했을 때 그리고 인문활동가분들이나 단체활동가분들께 그 매칭 협의 거절을 당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상호 간에 좋은 아이디어나 프로그램 기획적인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매칭 요청에 대한 그 부분은 그 상호 간에 꼭 협의를 하셔야지만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사업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유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칭 협의가 완료가 되면 그 매칭 협의 완료된 기획 안에서 그러니까 기획 안의 제안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제안서를 토대로 문화시설 회원분들께서 사업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신청서가 최종적으로 제출이 되어야지 사업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기리의 인문학 사업과 달리 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매칭을 하셔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 공고 기간 동안에 협의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안서를 올리실 때 인문활동가분들께서 총 5개의 제안서를 올리실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업화가 되는 것은 2개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획이 있다면 빨리 서로 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우리 시설에서 꼭 같이 하자라고 그 기간 내에 그 협의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은 입문사업 결과 아카이빙 부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사업 종료 신청을 하게 되고 입문 프로그램을 잘 수행을 하셨을 때에 대한 결과가 저희가 남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 화면에서 보시면 입문자원을 클릭하시고요. 입문자원 클릭하신 이후에 현황 보기에서 입문활동가 현황, 문화시설 현황, 입문 프로그램 현황 해서 이 현황들을 모두 수치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입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시는 그 부분들이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한 실적 그리고 우리가 그 준비를 해서 잘 했었던 입문 프로그램들을 여기에 기록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문사업 결과 아카이빙 부분의 입문활동가 부분입니다. 입문활동가 부분은 입문활동가를 클릭을 하시면 우리 입문 네트워크 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하셔서 그 매칭 프로세스를 타셔서 사업화를 하신 입문활동가분들 외에도 이제 내가 이 입문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나의 이력 관리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개별적으로도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 목록에 이제 선생님들 성함은 제가 블러 처리를 해드렸는데요. 선생님 성함 나오시고 짧게 이제 자기소개 부분 나오시고 이제 여기에서 나를 소개하는 어떤 키워드를 입력을 하셨으면 그 키워드가 아래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뭐 홍길동 선생님이 계셔서 클릭을 했을 때 도달하는 화면이 이 다음 화면입니다. 그래서 입문활동가의 이제 이름은 제가 제 이름을 넣었는데요. 이 안에서 이제 입문활동가분들의 소개,
그리고 자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 입문 프로그램 수행 실적은 저희 입문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그 입문 프로그램을 하셨던 분들은 수행 실적이 자동으로 여기에 목록상에 표출이 되고요. 이 부분은 경력이 표출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본인의 경력을 PR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회원 가입하실 때 경력 등록을 하시고 그 경력 등록을 공개하겠다, 비공개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공개 처리를 하시면 여기에 이제 그 입문 프로그램 수행 실적, 입문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셨던 자동으로 보여지는 실적과 상관없이 그 다른 데서도 만약에 강의를 많이 하셨다. 내가 이런 입문 활동을 많이 하셨다. 그 부분에 대한 경력이 공개로 하셨을 때 이 자리에 모두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리 입문화 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입문 활동가에 이제 계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이 입문 활동가 분들 이 안에서도 정말 훌륭하신 경력을 보유하신 그 활동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활동가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여기에서 문의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 입문 활동가 분께 메일을 자동으로 보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문 활동가에 대한 입문 사업 결과 아카이빙 부분에서 이제 입문 활동가 분들이 이렇게 아카이빙이 되고 있고 이 입문 활동가 분들께 시설에서 연락을 드릴 수 있다. 이제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은 문화시설입니다. 입문 네트워크 시스템 회원 가입을 하셔서 입문 프로그램을 수행하셨던 문화시설에 대한 그 목록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접근은 같고요. 메인 화면에 도달을 하셔서 입문 자원 클릭을 하시면 문화시설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이 목록이 보이게 되고요. 이 목록을 지금 제가 블러 처리해 드렸는데요. 이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보이게 되는 화면이 이 다음 화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간단한 시설 정보와 시설의 위치 정보를 지도에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에 입문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입문 프로그램에 대한 수행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시설께서는 수행 프로그램을 누르셨을 때 쭉 몇 년도에 무슨 입문 프로그램을 했어요 라고 쭉쭉 뜨십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입문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 아카이빙인데요. 그 앞서서 말씀드린 입문 활동가 분들, 문화시설 분들, 그리고 이 시설 운영되어 있었던 시설과 입문 활동가 분들께서 어떤 입문 프로그램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카이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문 활동가 분들께서 기존에 어떤 사업으로 제안서를 올렸었던 사업들이 사업화가 됐을까? 아니면 문화시설 분들께서 어떤 시설에서 입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셨을까? 이제 궁금하실 때는 이 입문 사업 결과 아카이빙에서 프로그램을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후속 활동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후속 활동 커뮤니티 서비스는 그 앱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서비스이고요. 이 서비스는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앞서서 말씀드린 이 출결 관리 부분 그리고 이 출석 관리 부분, 변화 측정 부분, 수강 신청 부분. 그래서 보시면 일반 학습자 분들께서 주로 쓰시는 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입문 활동가 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입문 활동가 분들께서 입문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을 때에 대한 출결 관리를 앱으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앱을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구축은 완료됐지만 아직 그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는 아직 올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5월 중에 저희가 서비스를 개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앱으로 이제 앱 설치를 하셔서 접근을 하시면은 이 안에서 이제 입문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신청과 평가 관리, 이제 출결 관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평가 관리는 앞서서 저희 이제 문화예술위원회 김물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평가 지표에서
사회적 효과, 개인적 효과, 참여 만족도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서 내가 이 입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그 일반 학습자께서,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되시죠. 그래서 일반 국민께서 내가 이 입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 전과 후에 대한 그 변화를 측정을 하시는 만족도 조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2024년도에 예를 들어서 서울도서관에서 홍길동이라는 나 자신이 이 입문 프로그램에 처음에 1회차 때 들었을 때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그닥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입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나서 이웃에 대한 관심이 마지막 회차 때 저희가 변화 측정을 해 보니 높아졌다 하면, 기획하신 그 입문 프로그램은 그 이웃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입문 프로그램으로 수행을 하신 실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화 측정을 이 네트워크 앱을 통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 네트워크 앱에서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을 하실 때 서로 간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강화 기술 프로모 기술자의 노동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어 있어요. 이 입문 프로그램 10주차 동안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입문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대화방이 자동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20명이면 수강생 20명 플러스에 이 강의를 진행하시는 선생님까지 해서 21분이 자동적으로 이 커뮤니티 방에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이 수업을 진행하시면서의 이제 뭐 진행 관리라든지 아니면 파일을 주고받으신다든지 교환 자료를 주고받으신다든지 상시적으로 말씀을 나누실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근데 이것을 저희가 입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입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만약에 24년도에 입문 프로그램을 수행을 했는데 25년도에는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다른 모임을 한번 만들어서 무언가 해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트워크 앱에서 후속 활동으로 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한 번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해서 말씀드린 사업 신청하실 때 그 기리에 입문학 사업 비매칭 부분부터 시연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입문 네트워크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본인 인증을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테스트 계정을 미리 가지고 왔습니다. 비매칭 사업이라 제안서를 보실 일은 없으세요. 그래서 로그인을 처음에 하시면 문화시설 회원분들께서는 이 대시보드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 공고가 2개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고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현재 메인 화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지혜학교 모집 공고와 기리에 입문한 모집 공고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여기에 보시면 대시보드, 메인 대민 페이지, 메인 사업 관리, 프로그램 관리, 마이 페이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같은 화면을 다시 또 들어오시려면 대민 페이지 메인으로 누르셨을 때 지혜학교 모집 공고를 누르시고, 이 맨 하단에서 제안서 목록을 보셨을 때 제안서 목록을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저희는 이제 기리 입문학 사업이니까 기리 입문학을 보여드릴게요. 기리 입문학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신청서를 바로 작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메인 화면에서 공고를 클릭하신 후에 사업 신청서 작성을 누르시고 이 화면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로그인을 했을 때 보여지는 이 화면에서 사업 공고를 누르신 후에 기리 입문학 모집 공고를 보시고 이 안에서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제목마다 빨간색 별표기가 되어 있는 이 항목들은 반드시 입력을 해야지만 저장이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항목들을 모두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 주시고
이제 신청을 하시면 사업이 이제 신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될 거는 저희가 임시 저장을 하지 않으시면 고생해서 입력하신 것들이 모두 날아가요. 그래서 항시 입력을 하실 때마다 임시 저장하시는 습관을 가져주시고 임시 저장을 반드시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내용들을 다 확인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프라인에서 강사 섭외에 어려움이 있으신 이제 시설께서는 다시 메인 페이지로 가볼게요. 메인 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입문 자원에서 입문 활동가분들을 보시고요. 여기에서 주제별로 이제 활동 분야를 통해서 검색하실 수도 있으세요. 검색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선생님께서는 경력 정보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경력 정보가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예시 화면과 달리 이런 경력을 하셨구나라고 저희가 볼 수 있으십니다.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입문 프로그램을 수행하신 적이 없더라도 이 경력 정보를 보시고 선생님들께 문의하기를 누르셔서 선생님 저희 뭐 시설에서 같이 이번에 기리에 인문학 사업을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제안을 먼저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사업 신청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이 빨간 표기 되어 있는 필수 항목들을 모두 다 입력을 하시고 이제 신청을 누르시면 여기에 프로그램 현황이 신청 중에 1이라고 표기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입문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기리 입문학 사업 신청하는 부분은 굉장히 간단하시기 때문에 어려울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지휘학교 사업이 이제 비매칭 부분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지만 저희가 모든 그 가이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려움 없으시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문 활동가 분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입문 활동가로도 로그인을 하시면 대시보드로 먼저 들어오시는데요. 대민 페이지로 가볼게요. 대민 페이지에서 지휘학교 모집 공고 눌러주시고 맨 밑에 하단으로 가시면 제안서 작성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제안서 작성 버튼을 누르시면 이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으신지 그 입문활동가 분들께서 그 제안서를 작성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목표 성과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입문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일반 학습자분들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나는 개인의 자아존중 감각, 공동체 의식과 교양 증진에 대한 이 입문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고 싶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효과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제안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 3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최대 3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3개 이상은 선택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안서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중간에 임시 저장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미리 테스트로 등록해 온 이 제안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안서를 3개를 제가 등록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에 대한 제안서를 등록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 제안서를 보고 문화시설에서 매칭 협의를 누르시면 대시보드로 다시 가볼게요. 선생님들 대시보드 가실 때는 문화시설 회원도 입문활동가 회원분들도 이 로그아웃 옆에 이제 회원 유형을 누르시면 대시보드로 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대시보드에서 제가 올린 제안서에
만약에 시설에서 매칭 요청을 하셨다 하면 여기 1 표기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매칭 동의를 눌러 볼게요. 저희가 온라인에서는 이런 기능들만 인문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지만 협의는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대면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매칭 동의 버튼 누르고 매칭 협의 버튼 눌렀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상호 간에 협의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상호 간에 협의를 하신 다음에 그럼 나는 문화시설에 그 매칭 협의를 받아들이겠어 라고 해서 이제 매칭 동의를 누르게 되시면 매칭이 동의가 된 거예요. 그럼 매칭이 된 거고요. 매칭 동의가 이제 됐기 때문에 매칭 동의 항목에 이제 표기가 2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일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모르니까 매칭 동의를 했더라도 과정 중에 나는 동의한 매칭을 취소하고 싶어. 그리고 이 기획을 다른 시설에서 제안을 받아서 다른 시설이랑 할래라는 마음이 이제 드시면은 또 상호 간의 이야기를 잘 하셔 가지고 이 안에서 매칭 동의 취소도 다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입문 활동가 회원분들께서 그 사업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 매칭 완료까지 하는 부분을 제가 지금 시연으로 보여드렸고요. 이제 지혜학교 사업에서 문화시설 회원이 어떻게 매칭 신청을 하고 사업 신청서 작성을 하는지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로 제가 다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입문 활동가로 매칭 동의하겠어 라고 한 입문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기에 숫자 2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시설에서 매칭 동의 사항을 보시고 이 기획안으로 사업 신청서를 작성을 하겠다 라고 하면 상단에 이제 사업 신청서 작성을 누르시면 되세요. 하시면 자동적으로 입문활동가 회원분들께서 초반에 기획으로 작성해 주신 내용들이 이 안에 매핑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수정을 못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사업 신청서도 작성을 하실 때 저희가 그 입문활동가 분들께서는 10회차로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정을 보니까 뭐 12회차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사업 신청서 작성하실 때 입문활동가 분들과 협의를 하시고 이 부분에서 이제 수정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업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은 꼭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입문 활동가 분들의 이제 매칭이 완료된 제안서를 쭉 불러와줘서 여기에서 수정할 내용은 수정을 하시고 중간에 임시 저장 필요하니까 임시 저장 꼭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첨부를 아무거나 우선 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PC가 제 PC가 아니다 보니 RGB 되는지 안 되네요. 이 부분에서 이제 신청을 누르시게 되시면 지금 파일이 여기에서 보시면 시설 유형과 이제 첨부 파일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PC에 파일이 없어서 등록을 못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일을 등록을 하시면 이제 신청 버튼을 누르게 되시고요. 사업 신청을 하시게 되셨을 때 대시보드에서 신청 중에 1, 2 표기가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제 사업에 접근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메인 페이지를 통해서 제안서 작성을 하시고 사업 신청서 작성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입문활동가와 일반 학습자, 사업 관리자, 이제 문화시설에 대한 가이드가 여기 자세히 나와 있으니 이 아래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시스템 활용 방법을 좀 익히시고 그리고 사업 신청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단에 보시면 그 대표 전화와 그 시스템 오류도 항상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점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신청에 어려움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입문 네트워크 서비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꼼꼼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시연을 또 같이 해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